자, 오늘 본 문제를 잠깐 볼게. 선생님, 분필 하나만 갖고 와도 될까? 분필이 너무 몽땅 분필이라. 자, 오늘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자, 낙하합니다. 자, 전체 거리 h만큼을 낙하하는데, 자, 절반만큼 낙하했을 때 2분의 h만큼 낙하했을 때 걸린 시간이 t래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야. 그러면 얘는 전체 h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빼준 값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h라는 것은 식을 써드리면 이렇게 써주지. 자유낙하 운동식이니까 s는 v0가 없으니까 2분의 1 gt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죠? 학원에서 또 뭔 상황이냐?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h만큼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이 라지 t래. 자, 지워져서 t제곱은 얼마가 되지? g분의 h가 되니까 t는 얼마가 되죠? 얘는 루트 g분의 h가 되죠. 네, 아니야, 지금 오늘 문제 풀어주고 있어. 너무 맹탕이라. 자, 한편 두 번째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스민이 실망이야. h만큼 낙하한데 걸 시간을 라지 t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 gt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해줘요. 그러면 g분의 2h가 되겠네. 따라서 t'이라는 녀석은 루트 g분의 2h가 된다라고 하지. 그러면 나머지 차이 시간을 계산해 주는 거야. t' 마이너스 t야. 자, 그럼 얘는 루트 g분의 2h 마이너스 루트 g분의 h가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얘는 뽑아낼 수 있지. 루트 g분의 h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네. 이때 g분의 h가 t가 되니까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t라는 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겠다. 자, 어떤 건물이 있대요. 높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물체를 윗방향으로 얼마? 19.6m/s로 던졌어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물체는 위로 똔똔똔똔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 이때 1초 후에 이 물체의 1초 후에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므로 자, V는 V0 마이너스 GT,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지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보자. 1초 후에 1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T에 1초를 넣어주면 돼. 먼저 속력을 볼까? V란 녀석은 처음 속력 19.6m/s 마이너스 얼마? 9.8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이니까 시간 1초가 되겠지. 그럼 속력은 얼마가 돼? 9.8 m/s가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위치는 어떻게 돼? 19.6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의 제곱이야. 19.6에서 4.9를 빼주면 얼마가 돼버리지? 얼마? 14.7이 돼버립니까? 14.7m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 이번에는 최고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최고점은 여기 있잖아. 최고점일 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지? V가 0이 된다는 특징이야. 그럼 최고점의 높이와 던진 위치로부터의 최고점의 높이와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먼저 V라는 녀석은 V0, 즉 19.6 빼기 9.8 T가 0이 될 때야. 그럼 T는 얼마가 되지? 몇 초야? T는 2초 후에 최고점에 있게 된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풀이는 다른 걸 써줬는데 세 번째 식을 한번 보자. 2 곱하기 9.8 곱하기 최고점의 높이 h라고 한다면 얘는 속력 0이란 말이야. 빼기 9. 자, 처음 속력의 제곱이니까 19.6의 제곱이 돼버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럼 h는 얼마가 되니? 19.6m의 위치가 최고점의 높이가 되는 거야. 또는 이 2t를 여기에다 넣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 빨간 걸로. S는 19.6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지? 19.6m에 위치한 거지. 세 번째, 이 높이를 구해보재. 그러면 자, 5초 후에 이쪽에 도달했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S는 19.6 곱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 직접 계산하기 싫어서. 19.6 곱하기 5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렇게 하자. 25가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19.6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19.6 가로 열고 5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네. 5 바깥으로 빼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 19.6 곱하기 4분의 20 빼기 25가 되네. 그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가 돼? 얘가 강하겠지. 빼기 24. 얼마가 될 거야. 그럼 옥상으로부터 24.1m니? 24.1m 맞아? 그런 위치에 24.5m, 24.5m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어디까지 했니? 포물선 운동 142쪽까지? 1쪽? 운동의 해석까지만 했나? 자, 그럼 포물선 운동 처음부터 새로 할까? 승민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너가 공부가 부족한 게 뭐였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안 해온 거네. 그치? 승민아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줘. 알겠습니까? 자, 그럼 포물선 운동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포물선 운동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인데, 자, 우리 지난번에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구나. 그치? 포물선 방정식을 얘기했던 것 같아. 2차 함수 모양을 가진 애들은 대부분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지? 2차 함수꼴이 포물선 운동 방정식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포물선 운동에서 첫 번째 이런 운동을 보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여기는 네 가지를 다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할게. 두 가지만 할게. 나중에 2학년 때 네 가지를 다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져져요. 자, 이곳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게요. 이 물체는 어떤 궤적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것 같아? 던지면 어떻게 되지? 그냥 쭉 어떻게 해? 연속 어떻게 나갈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까? 그렇지. 자, 이런 형태로 떨어질 것 같아. 그치? 자, 이때 임에 위치했을 때 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 자, 그리고 운동 속도는 항상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해.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얘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게 되지. 맞아요? mg라는 힘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 물체 운동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 자,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x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의 합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방향의 가속도는 뭐가 돼? 0이 돼요. 자, 0이 돼버리고 x방향의 처음 속도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어요? x방향의 처음 속도는 어떤 속도? v0라는 처음 속도를 갖고 있죠. 이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해. 내려오는 아랫방향을 y방향이라고 해. 그러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갖게 되고 얘가 may가 돼버려. 따라서 ay란 녀석은 뭐가 돼? g가 되고 v0y는 y방향의 처음 속도는 없어.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우리? 가속도가 0인데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지. 자,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대. Y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0이면서 가속도 G를 가지니까 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자, 얘는 특히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운동의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운동의 식.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럼 등속도 운동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게 집중해야지 자꾸 뭐 하는 거야. 그거 수업 중에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Vx는 항상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V0로 일정해. 일정하다. 그리고 X의 위치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V0T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한편 Y에 대해서 Vy는 V0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G가 되는데 여기는 V0가 없지. 처음 속도 없고 가속도 A 대신에 G T라고 써서 아래를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Y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쓰게 돼. 자, 그리고 얘는 EGY는 VY의 제곱이라고 써주게 된대. 이 식들을 활용해 볼 거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운동의 식을 이용해서 T초의 속력을 이야기해 보자. T초의 속도를 살펴볼게. 자, X방향의 속도는 항상 V0지. Y방향 속도는 뭐가 돼 버립니까? 얘는 GT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V0를 갖고 있어. 이게 VX야. 아랫방향으로 VY를 갖고 있거든. 이때 요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속력 V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속력 V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얘는 V0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저 방향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얼마가 돼 버릴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지?
Vx분의 Vy가 되니까 얘는 V0분의 G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자, 세 번째 t초 후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자. t초의 위치를 보면, 자, 얘는 x라는 값은 v0 t야. 그리고 y라는 값은 2분의 1 gt 제곱이라 그래서 물체 위치를 x, y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운동의 궤도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 자, 물리에서는 궤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수학에서는 자취 방정식이라고 해. 아, 자취가 뭐야? 흔적이 남는 거잖아. 그치? 흔적 남는 그 흔적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해. 그렇다면 어떻게 보냐? 위식을 이용하는 거야. t라는 값은 v0분의 x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g 곱하기 t 대신에 v0분의 x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네. 그러면 얘 살펴보니까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나. 2v0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야. y란 녀석이 x 제곱에 비례하네. 2차 방정식이지. 따라서 무슨 방정식을 만족해?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하잖아. 맞아요?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물체 운동을 또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아래로 낙하하는 동안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낙하하는 동안에만 이동할 수 있지. 그러면, 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다섯 번째, 지면 도달 시간. 지면 도달 시간은 h만큼을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이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 y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지? 낙하거리 h를 넣어주면 지면에 도달하겠지. 그렇다면 얘는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따라서 낙하한 데 걸린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볼게. 그걸 우리는 수평 도달 거리라고 얘기해요.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해요.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평 도달 거리는, 자, 여기서 x의 위치야. 이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거야.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얼은 v0 곱하기 t가 되는데 t 대신에 위에 있는 t를 써주면 되겠다. 얘는 g분의 2h가 수평 도달 거리야. 그럼 높은 곳에서 던지면 오랫동안 낙하기 때문에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지. 높이가 2배가 돼버리면 수평 도달 거리는 몇 배가 돼? 루트 2배가 돼. 높이가 4배인 곳에서 던지면 수평 도달 거리는 2배만큼의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을 이야기해 보자.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을 얘기해 볼게. X방향 속도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 식을 한번 써볼게. 자, EGH라는 값은 VY의 제곱이 되니까 VY는 얼마가 되지? 루트 EGH가 되겠지. 이게 H만큼 낙한 후에 물체의 Y방향 속도야. 그럼 V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하고 똑같이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값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릴까? 루트 V0의 제곱 더하기 2지 H라는 값이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요. 자, 거기에는 예제를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연습 삼아서 예제를 갖고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490m 상공에서 100m/s의 속력으로 수평하게 날아가고 있던 비행기가 있어요. 그쵸? 자,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라고 해? 100m/s 1초에 100m 가는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비행기에서 물체가 떨어졌어요. 뭐 폭탄 같은 걸 투하하는 거지. 그러면 물체는 여기에서 요런 운동을 하게 돼.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갖는 속력은 얼마가 되지? Vx는 비행기의 속도와 똑같이 100m/s로 언제나 일정한 속력을 갖고 날아가. 그러면서 아래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지. 맞아요?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해 보자. 얘는 S는 여기서 Y라고 쓸게. Y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중력과 속도를 따로 말이 없을 때는 9.8m/s를 씁니다. 9.8m/s 제곱을 씁니다. 그러면 490이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t의 제곱이야. 약분되면 얘는 4.9가 되니까 t 제곱은 얼마가 돼? 100이 돼버리고, 따라서 t는 몇 초? 10초래. 500m 떨어지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거야. 와, 무지 빨리 떨어진다, 그치? 500m 떨어지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다. 자, 두 번째. 물체가 떨어진 지점은 투한 위치로부터 얼마큼 되는가? 이 거리를 보자는 거야. 얘는 100m/s로 얼마? 10초 동안 떨어진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거리 R은 얼마가 되지? Vx 곱하기 떨어진 데 걸린 시간 몇 미터? 1000m다. 옛날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할 때, 요즘은 컴퓨터로 자동 조절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폭탄을 투하하는 스위치를 눌렀거든. 그래서 얘가 떨어진 자기의 현재 높이와 비행기의 속력을 고려해서 이거를 포물선동을 하도록 조절해서 떨어뜨렸대요. 사람이 직접.
대단하지, 그지? 자, 세 번째. 자,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인가? X방향의 속력은 그대로 얼마가 됐지? 100m/s야. Y방향 속력은 자, 루트 2g y가 돼버리잖아. 그렇다면 봅시다. 루트 얘는 2 곱하기 9.8 곱하기 490이야. 오케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네. 계산기가 없으니까. 여기다 10을 빌려줘. 그럼 98이 돼버리지. 맞아? 2 곱하기 490이니까 또 98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98m/s라는 속력이 돼버리네. 그렇다면 V라는 값은 루트 100의 제곱 더하기 98의 제곱이야. 그냥 약 얼마가 되지 이거? 140m/s가 되겠지? 맞아요? 루트 100 루트 2가 돼버리니까 약 100 루트 2가 돼버리니까 140m/s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세 번째인데 두 번째 포물선 운동이야. 2라고 써줄게.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이야. 기본형이야. 그래서 갔다 와야지. 어떡하겠어. 빨리 갔다 와. 사인 덧셈 정리 혹시 배웠니?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기억이 안 나? 손가락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비스듬히 또 손가락 아파서 한참 동안 또 저러고 있겠네. 스스로 자기한테 폭효하고 있는 거야? 뻑큐? 선생님이 쎄해줄까? 딴 데를 때려주면 거기 아픈 게 생각이 안 날 텐데. 둘 다 아파? 동시에 아파? 어떡해. 그럼 발가락을 쪄봐. 그럼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안 아플 거 아니야. 소용이 없어? 그래? 그러면 수평으로 위로 던져진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게 지표면이 있어요. V0라는 속력으로 물체가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 물체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시 낙하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다. 오케이? 자, 이때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얘는 운동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 X속도 성분은 얼마가 되지? V0X는 얼마가 될까? V0의 밑변 성분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지?
V0의 밑변성분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V0분의 V0x는 뭐야? 그러면 V0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V0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자, 한편 y방향의 처음 속도는 V0y라고 하는데 얘는 V0분의 V0y는 뭐라고 쓸 수 있지? V0분의 Vy인데 V0가 뭐야 여기서? 빗변이잖아. 그럼 뭐야? 빗변분의 높이가 뭐야? 사인 세타지. 따라서 얘는 V0 사인 세타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물체가 이곳을 출발해서 날아가다가 임의 위치에 왔대.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g라는 힘을 받잖아. 오케이? mg라는 힘을 받는다고. 자, mg를 받게 되면 얘 운동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윗방향을 처음 던져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 y방향, x방향, 가로방향이 x방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0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x방향의 가속도가 뭐가 되지? 없단 말이야. 그러면 x방향의 속도는 항상 x방향의 처음 속도와 같아서 얘는 v0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고 있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는 자,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보면, y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은, 자, 얘는 처음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mg가 돼. 그럼 얘는 ma y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ay는 뭐가 돼 버리죠? 마이너스 g가 돼 버리죠. 맞아요? 마이너스 g가 돼 버려. 자, 그리고 y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됩니까? v0 사인 세타가 돼 버려요. 얘는 윗방향으로 던져지고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특히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했지?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했어. 자, 지표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 됩니까? 가속도가 0이야.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또 무슨 일 있길래 카카오톡이 왔니?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운동의 식을 보죠. 운동의 식을 보자. X방향의 운동식을 보면 VX는 V0 X가 되고 얘는 V0 코사인 세타로 언제나 일정이야.
그쵸? 자, 그리고 x는 뭐가 되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라고 얘기한다. 등속도 운동한 거지, 그지? 자, 이 운동에 대해서 y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y 방향의 운동은 자, vy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 처음 속도 마이너스 gt라고 쓸 수가 있고요. 오케이? 연직 상바 운동에다가 사인 세타만 더 곱해 준 거야. 첫 속도에다가. 자, 그다음에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지. 모두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식들이야. 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식이 돼 버리는 거죠. 자, 또 마이너스 2g y는 vy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두 번째. 자, t초의 속도를 한번 살펴보자. t초의 속도. 자, vx는 v0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요. 자, vy란 녀석은 v0 미안해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고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돼버린다라고 해. 자, 이미 이 순간의 속력이 바로 v라고 하는 거지. 자, 이쪽 속도 성분은 vx가 돼버리고 이쪽 속도 성분이 vy가 돼버리는데 이때 x축과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얘기하면, 자, 전체적으로 굳이 구한다면 v라는 크기는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탄젠트 파이는 vx분의 vy가 되는데 이 값은 v0 코사인 세타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t라고 쓰게 됐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gt 크기가 점점점 커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점점점 탄젠트 값이 작아지지. 봐봐, 각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다가 최고점에서는 0이 돼버리네. 맞아? 탄젠트 파이가 0이 될 때 최고점이야. 즉 두 값이 v0 사인 세타 gt가 같게 되는 경우가 최고점의 위치가 돼.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얘의 값이 더 커지니까 음의 기울기를 갖겠지.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갖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 이때 최고점에서는 연직 상바 운동의 특징에 따라서 y 방향의 속도가 0이야. 그리고 지면에서는 y가 0이 되는 경우가 되지. 오케이? y가 0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지면에서의 특징이야. 다시 지면에서. 오케이? 자, 한편 t초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자. t초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t초의 위치는, 자, 책에 오타가 나 있을 거야. t초의 위치인데 속도라고 잘못 쓰여 있지. 맞아요? 145쪽에 밑에 보면 동글뱅이 3에서 t초의 위치인데 속도라고 잘못 써 있어요. 자, t초의 위치를 살펴보면 x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y는 2분의 v0 사인 세타 t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한다. 이 녀석의 위치를 x, y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x, y로 잡아주면 된다.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운동 궤도 방정식을 보자. 자취 방정식이라고 했지.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야. 자, 그렇다면 y에다 대신 넣어주면 y는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야. 너 v0 지워지지.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라고 쓸 수 있대?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라고 해? 탄젠트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이 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야. y는 x의 제곱에 비례하네. 무슨 방정식을 만족하지?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하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의 궤도 방정식이라고 한다. 포물선의 궤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한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물선의 궤도 방정식이 있고요. 계속해서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지? y방향의 속도가 0이라고 해. 오케이? y방향이 속도가 0이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얘기해 보자. 얘는 y방향의 속도는 0이지만 x방향의 속도가 남아있지. 맞아? x방향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가 x방향의 속도야. 그렇다면 전체 속도는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인데 얘가 0이니까 뭐가 돼?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최고점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 살펴보는데,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vi가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t는 뭐가 돼버리지? g분의
V0 사인 세타라는 시간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좀 전에 봤던 탄젠트가 0인 분자가 0인 조건하고 똑같네. 그치?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의 높이를 얘기해 볼게.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할게. 승민이 졸려? 응? 자, 최고점의 높이를 살펴보는데 최고점 높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봐봐. 마이너스 2g h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이때 vy가 뭐가 된다라고 했지? 0이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최고점의 높이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점의 높이를 받고, 자, 이번에는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최고점의 수평거리는 이 시간 동안의 x방향으로 간 거리야. 얘는 올라갔다 내려온 동안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최고점의 수평거리라고 해요. x라고 한다면 얘는 v0 코사인 세타 x방향의 속도 곱하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g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 혹시 사인 200학 공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사인 200학 공식. 장난 그만해. 내려놔. 뒤에다 놔. 하지 말랬지. 승민아, 쌤이 하지 말랬지? 자꾸 하고 싶어 그렇게?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사인 A 더하기 B가 있다라고 해. 이거는 합을 곱 형태로 바꿔주는 공식에서 합곱 공식이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라고 해요. 이거는 물리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렇고 무지 많이 사용하는 실망인데. 뒤에다 놔. 뒤에다 놔 빨리. 자, 사인 A 빼기 B 라는 값은 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라고 해요. 오케이. 자, 한편 코사인 A 더하기 B 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탄젠트도 있는데 탄젠트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A 더하기 B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이런 꼴로 나타내주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자 멀리에서 많이 안 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네 가지 공식은 잘 기억해두고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사인 2배각 공식이라는 걸 보자.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즉 이게 사인 뭐가 돼? 2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요? 사인 2세타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잖아, 그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버리네. 즉 사인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식을 바꿔줄 수 있네?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지? 이 지분의,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이 세타가 변하는 변수인데 서로 다른 함수에가 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한 함수를 합쳐주기 위해서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고 해요. 자, 다시 이번에는 6번째 지면에 도달할 때를 보자. 지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지면에서는 y라는 녀석이 0이 돼. 오케이? y라는 녀석이 0이 돼 버린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지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보자. y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니까 y는 v0 사인 세타 t-2분의 1 gt의 제곱이 0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t 곱하기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돼버린 거지. 이게 0이 되려면 t는 0이거나 요게 0인 거지. 그럼 뭐가 돼? t는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될 때 지면에 도달한대. 이거는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의 몇 배야? 제 표지 구겨졌어. 자,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2배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면 도달 시간이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가 될까? 땅에 도달할 때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자는 얘기지. 수평 도달 거리를 얼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렇다면 얼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지.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돼버렸대. 얘는 정리해보면 g분의 v0 제곱 곱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네. 그치? 사인 2배가 공식 바로 써준 거지. 그렇다면 이 식은 뭐가 돼버립니까? g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었다라고 해요.
삼각함수들이 너무 어렵구나, 그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자꾸 삼각함수에 익숙해져야 해. 승민이 알겠니? 사인 코사인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 눈 감고도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 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걸 보자.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고 싶어. 물체를 던져서 가장 멀리 가고 싶을 때 몇 도로 던져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45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 얼이라는 값이 최대값, 얼 맥시멈이 되려면 얘는 안 변하고 얘는 같은 장소라면 사인 2세타가 뭐가 되면 되지? 사인 2세타가 최대값이 되면 되지. 사인 값은 가장 커봤자 얼마야? 사인 값 가장 큰 게 얼마야? 빗변과 높이 관계잖아. 빗변과 높이 관계야. 최대값이 얼마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삼각함수를 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물체가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때 임의로 나타날 때 이게 얼이고, 이때 좌표값이 x, 여기가 세타, 여기가 y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자, 우리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얼분의 x고, 사인 세타는 얼분의 y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가장 큰 값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지? 얘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지. y가 얼이 되면 얼분의 얼이니까 얼마가 돼? 1이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만족하는 2세타는 얼마가 되지? 이거를 만족하는 2세타는 얼마야? 이거를 만족하는 2세타는 90도일 때지. 세타가 90도일 때 사인이 1이잖아. 따라서 세타는 몇 도가 될 때야? 45도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45도일 때가 최대값이라고 해.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얼 맥시멈 값은 얼마? G분의 V0 제곱이 돼버렸어.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는 두 발사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리얼.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하는 두 발사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X방향이고 Y방향이라고 하자. X를 좀 더 길게 그릴까? 이때 최대로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했어? 몇 도로 던져야 된대? 45도가 되게 던져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에 가서? 이쪽에 와서
도달하게 된대. 이게 all maximum 값이야. 근데 45도보다 작은 각으로 던지면 이것보다 멀리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가 없지. 어디로 와? 거기에 못 미친 상태로 온단 말이야. 이때 이 발사각을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반면에 45도보다 큰 각으로 던졌더니 이 거리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우연히 던졌더니 얘가 이런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는 그런 발사각이 되었대. 이걸 파이라고 할게. 이 두 발사각 사이는 이런 재미난 관계가 있어. 얘가 X축으로 이루는 각을 뭐라고 했어? 세타라고 했지. 얘가 Y축과 이루는 각도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야. 즉 세타 더하기 파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90도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세타 플러스 파이가 9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수평 도달거리에 가는 두 발사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대요. 자, 문제들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진 것, 빗면 위의 포물선 운동은 삼각함수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은 접을게. 오케이? 두 개는 우리 다음의 진도에서 나가기로 할게. 두 번째 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실제 여기 빗면에서의 수평 도달거리는 과학고 내신 문제로 엄청 자주 이용하는 문제이기도 해. 과학고 선배들이 풀 정도니까 못 푸는 선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까다로운 문제다. 특히 최근에 수능형 수능 문제에서 빗면에서 포물선 운동하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 별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뒤쪽 예제도 뭐 상당히 어려운 편인 문제들이 많아. 자, 한번 보자. 쉬운 것만 1학년이니까 쉬운 것만 일단 하기로 하고 어려운 거는 그냥 접어놓을게. 오케이? 그래서 연습 문제도 숙제 다는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숙제부터 드릴까? 예제 문제는 그냥 대부분 풀지 마. 풀지 말고 잠깐만 보자. 여러분들 책에서 39에서 44는 풀지 마. 38, 39, 44는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숙제야. 그 다음에 47도 풀지 말고요. 47까지 풀지 마. 그러니까 38에서 47까지 풀지 말고 59번 풀지 말고 나머진 풀어도 될 것 같아. 59 풀지 말고 그러니까 쭉 푸시다가 63쪽에 38부터 47번까지 풀지 마.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할까 봐. 38에서 47번까지 풀지 말고 59번 풀지 말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할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자. 어떤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져서 올렸어요. 자, 비스듬하게 던져 올렸더니 4초 후에 던진 위치와 같은 수평면에 떨어졌대. 올라갔다가 여기에 떨어졌대. 몇 초 후야? 4초가 지나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얘가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어. 속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속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한번 이런 식으로 볼까? 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수평거리는 의미가 없어. X방향의 운동은 딱 절반인 이때 위치가 위초라는 사실밖에 못 알려줘. 자, 이쪽 속력으로 던졌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지? X는 필요 없고 Y는 얼마가 되지? Y는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리지. V0 사인 세타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도달할 때가 2초란 말이야. 그지? 중력과 속도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썼거든. 그치? 근데 얘는 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9.8 곱하기 2가 됐잖아. 맞아요? 근데 이 값은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V0 사인 세타라는 값은 누구와 같아? 19.6이 돼버렸어. 그쵸? 19.6이 됐어. 또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지? h라는 녀석은 vy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데 vy가 0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 곱하기 9.8 곱하기 h는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 얼마? 19.6이라고 했잖아. 19.6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지워져서 h는 얼마가 되는 거지? 19.6m만큼의 최고 높이를 갖는다라고 해.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 나머지들은 좀 예제 문제들이 그렇게 썩 쉽지가 않고 복잡해요. 복잡해서 얘네들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예제 문제들이 있었고 하나만 풀어봐 드릴까? 하나만 시간이 빨리 시간 거의 다 끝나갔고 하나만 그냥 풀어보도록 하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포물선동 했으니까 포물선동과 관계된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37번 한번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수평한 지면에 연직으로 자 서 있는 벽을 향해서 45도 방향으로 20m/s로 던졌다라고 해. 자, 45도 방향으로 20m/s로 던졌대. 자, 그랬더니 얘가 쭉 날아가서 벽에 수평하게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벽에 수직하게 충돌하였다. 이쪽 방향에 수직한 속도를 가졌다는 것은 얘가 이 위치가 최고점이라는 특징이 되지. 얘가 최고점이다. 얘가 최고점이라고 해. 자, 이때 벽이 부딪힌 높이 h와 l을 계산하고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가정하자. 45도로 던지면 최대값으로 던졌을 때네.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때 이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돼? 45도가 되니까 45도가 되니까 뭐가 돼버립니까? 얘가 20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10 루트 2가 되고 얘도 10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치?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최고점에 언제 도달하게 될까? 0일 때 도달하게 되는 거지. 최고점 도달 시간을 보자. 공식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냥 원리 원칙대로 풀어보도록 할게. vy란 녀석은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가 됐대.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 얘가 0이니까 v0 sin 세타가 10 루트 2 마이너스 10t가 0이야. 따라서 t는 몇 초? 루트 2초일 때야. 예. 그렇다면 루트 2초일 때 높이는 얼마가 될까? 내려오는데도 얼마가 걸려? 루트 2초가 걸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돼. h는 2분의 1 gt 제곱이야. 내려오는 거는 자연학하고 똑같거든.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2초의 제곱이니까 높이는 얼마? 10m가 되는 거지. L이라는 길이는 10 루트 2 미터 퍼 세크로 루트 2초 동안 간 거리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20m만큼의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이 내용까지 질문. 이 내용까지 질문이요? 정령 없다고요? 해봐. 연서 질문?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